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산 끝났습니다. 모르는 거 없으시죠? 자, 이제 부채에 들어갑니다. 챕터 48에 104쪽에 부채의 및 분류가 나와 있죠. 자, 부채의 정의부터 부채부터 정의가 나왔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자, 줄쳐보세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줄지세요. 무슨 의무예요? 현재 의무다. 과거 의무 아웃 그죠? 현재 의무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때 현재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법적 의무가 있고 뭐가 있다? 의제 의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뭐예요?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가 있고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 법적 의무는 뭐예요? 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된 의무이고요. 의제 의무는 널리 관행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무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랜드프로에서 강의를 샀는데 김양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불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게 관행이에요. 그죠? 자, 부채의 분류에는 자,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유동부채 1년 안짝이면 유동부채 1년 이상이야.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겠고요. 확정 가능성에 따라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가 무슨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입채무, 지급보험, 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확정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정부채, 여러분,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정부의 부채로 인식하게끔 뭐예요?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충당부채. 그죠? 자산은 어때요? 추정이 불가능해요. 자산은 충당자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정부의 부채로 인식하게끔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성격상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그죠? 금융부채가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이런 선수금은 비금융부채죠. 왜? 빵값 미리 받았어. 그럼 빵으로 갚아야 되니까 비금융부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분류하는데 한번 뭐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유동비율을 물어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유동부채 누가 있니? 한번 볼까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선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성 장기부채 줄지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뭔지 아시죠? 장기였었는데 시간이 보고기간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했다면 유동부채로 가겠죠. 그죠? 유동부채로 들어가겠고요.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사채, 퇴직급여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줄지세요. 이연법인세 자체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 장기선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래와 같은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네 가지 별표.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자, 유동부채는 첫 번째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케이. 그럼 너 유동가 이거죠. 두 번째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뭐라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1년 12개월 안짝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가래요.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좀 특별한 게 있죠.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줄지세요. 무조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무조건의 권리를 채무자는 권리 따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안 갖고 있어야 돼요.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가야 맞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은행장이야.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줄지세요. 매입 채무, 종업원 및 영업 원가. 여기서 영업 원가는 얘기는 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항목은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출제세요. 유동부채. 무슨 부채? 유동부채. 우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겠고요. 문제 두 문제 풀어 들어갑니다. 우리 기출문제네요. 1번.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동부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시험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영업주기 내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동. 오케이. 너 유동 가. 자, 미지급 비용 2번 볼까요? 미지급 비용, 선수금, 수선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은 유동부채 포함된다? 그렇지요? 아니죠? 아니죠. 미지급 비용과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포함되지만 맞나요? 그 옆에 보면 퇴직급여 부채 나왔나요? 아까 퇴직급여 부채 비유동부채 째려보세요. 퇴직급여 부채는 뭐예요? 비유동부채입니다. 경품 충당 부채, 그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러한 것들은 퇴직급여 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포함되고요. 그러나 그 옆에 보시면 수선 충당 부채 나왔나요? 수선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없어요. 수선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해요. 참고로 봐두세요. 수선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 줄 쳐놓으세요. 수선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로 해설해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첫 번째 끝에 어떤 자산은 일상적인 유지 외에도 몇 년마다 대수선 및 주요 부품의 교체를 위해 지출이 예상되더라도 출제세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충당 부채로 얼마니? 이렇게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는 각각 얼마니? 이렇게 해서 수선 충당 부채를 박아놓을 수 있거든요. 너는 아니야. 충당 부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자,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자,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우발부채는 재무상투입에 보고한다? 아웃. 우발부채는 재무상투입에 보고되지 않아요. 본문에 못 들어가요. 우발부채는 뭘로 공시해요? 주석. 그 다음에 2번 상품 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개념 과목은 앞에서 배웠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 매입 채무로 기록합니다. 미지급금 아웃.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 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콜. 4번 볼까요? 충당 부채는 지급 금액이 확정된 부채입니까? 예? 아니에요. 충당 부채는 확정 부채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 부채죠. 됐나요? 추정 부채예요. 추정한 부채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OX, X. 선자가 들어가잖아요. 선수금, 선수수익, 그죠?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소득세, 예수금. 기억나셔야 돼. 아닌 거. 선수금, 선자 들어간 거.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충당부채, 소득세, 예수금. 입으로 시인하세요. 안 보인다고?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5가지. 자, 읊으세요. 뭐뭐 있어요? 선수금, 또 선수수익, 또 미지급법인세,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잖아요. 의제무인, 충당부채, 또 소득세, 예수금은 비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확인됐지요?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챕터 49번에 보니까 부채꽃이죠. 그죠? 사채 발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13, 14, 15회 때는 2문제 출제됐고요. 16, 17, 18, 19, 20, 21회. 안 나오면
사채가 시험에 안 나오면 이거는 무효다. 회계학 시험이 아니다. 먼저 사채 발행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죠? 액면금액, 액면에서 있는 금액, 액면금액은 10만 원인데, 그죠? 유형은 세 가지.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죠. 10만 원을 10만 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죠. 싸게 9만 5천 원에 발행할 수 있죠. 할인 발행.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할 수 있죠. 할증 발행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80%가 할인 발행이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자, 이자율 관계를 볼까요? 이자율 관계. 이자율로 이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시장 금리, 시장 이자율과 10% 10%면 무슨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은 누가 높아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시장 금리는 10%인데 내가 8% 주겠다. 그러면 자금이 나한테 투자하나요? 시장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싸게 발행했죠.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면,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따라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그죠?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8%야 이거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되겠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12% 주겠다. 그러면 나는 2% 보상을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비싸게 발행하겠죠.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시험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자율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발라내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밑에 점선 나왔나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이라 하며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채 발행 가격 결정 나왔는데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 가치와 만기에 상환하는 원금의 현재 가치를 합계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매년 지급하는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한 것이 발행 가격인데 그 밑에 또 나왔죠. 그죠? 액면 금액의 1원의 현가. 액면 금액은 일시불로 상환하니까 액면 금액의 1원의 현가. 이자는 매년 지급하니까 연금의 현가. 그죠? 그죠? 액면 이자는 연금의 현가를 더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이 결정됩니다. 현재 가치는 발행 가격 결정 시 현재 가치는 줄쳐요.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결정한다.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현가가 두 개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액면 이자율에 대한 현가. 액면 이자율 8%에 대한 현가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10%에 대한 8%에 대한 현가. 10%에 대한 현가가 나오면 현재 가치는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현재 가치가 결정된다. 또 줄지세요. 앞에 발행 시점 뭐라고요? 발행 시점. 우리 시험에 결산일의 시장 이자를 기초로 결정된다. 그래서 한번 오답으로 나왔어요.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를 기초로 결정된다. 회계 처리는 자 아시죠? 다 할인 발행일 때는 자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 맞나요? 9만 5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 9만 5천 원. 그러면 얼마가 빵꾸 났나요? 5천 원. 이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뭐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얘의 운명은 3년 동안 이자가 될 운명이죠. 그죠? 상각. 유효절법에 따라서 3년에 떨어서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3년 동안에 이자가 될 운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입니다. 자, 액면 금액으로 움직여요.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 10만 5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은 10만 5천 원. 대변이 빵꾸 났나요? 왁구 맞추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수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공무원 시험인데요. 문제 2번이 우리 시험 문제고 한번 풀어볼까요? 한국은
X년도 1월 표시이자율 10%, 액면가액 만원. 나 만원만 빌려줘. 표시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 매년 이자 10% 줄게. 그럼 1,000원이죠. 1,000원 주다가 원금 만원 갚아야 돼요. 3년 만기에 사채를 발행했고요. 발행 시점에 동사채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15%. 땡겨올 때는 뭘로 땡겨와요?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현재 가치를 땡겨옵니다. 이때 물어본 건 무슨 금액을 물어봤나? 사채 발행 금액을 물어봤죠. 요즘에 대사는 발행 금액을 물어보지 않아요. 온 국민이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갑니다. 발행 금액 20초 만에 찾으셔야 되겠죠. 액면 금액 얼마? 10만원 곱하기. 액면 금액은 일시불이죠. 1원의 현가. 1원의 현가. 맞나요? 단일 금액 1원의 현가인데 10%가 나왔고 10%에 대한 현가가 나왔고 15%에 대한 현가가 나왔는데 땡겨올 때는 무슨 이자로 땡겨와라? 유효이자율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5%에 대한 현가를 적용하셔야지. 그러면 단일 금액 1원의 현가 15%인 경우에 3년 0.66이 되겠죠. 0.66. 껌. 그러면 10만원에 0.66이니까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 6,600원. 됐나요? 그러면 액면 금액의 1원의 현가 0.66, 15%에 대한 현가. 그 다음 액면이자 만원이라고 그랬나요? 만원. 오케이. 그러면 액면이자의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 표시이자는 10%니까 10만원에 만원에 10%면 얼마? 1,000원이죠. 1,000원에다가는 매년 지급하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 정상 연금의 현가 기간은 3년일 때 15%니까 2.28이 되나요? 그러면 2,28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 가격은 8,880원 껌이다. 20초 만에 찾아야 되겠죠. 액면 금액의 1원의 현가, 액면 이자의 연금의 현가 토탈 8,880원. 8,880원. 이때 땡겨올 때는 뭘로 땡겨온다? 유효이자율에 대한 현가를 땡겨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한국은 만기 4년에 액면금액 10만원 사채를 액면이자율 10%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자를 매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 이 사채의 발행금액은 얼마냐? 느낌 팍 받았나요? 무슨 발행일까요? 이자를 봐봐요. 눈치채야죠. 액면이자는 몇 프로? 10%. 유효이자는 8%.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이야? 할증 발행이야 이거죠. 그러면 답은 보기 볼까요? 1번에 106,621원, 2번은 105,199원, 3번 99,999, 109,8,780원. 할증이니까 액면 금액보다 10만원보다 높게 발행해야 되겠지. 찍더라도 몇 번 찍어야 돼? 1번과 2번. 저 같으면 1번 찍겠습니다. 안 풀고요. 느낌 팍 받았어. 1번이야. 오케이. 이렇게. 할증 발행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자, 그러면 사채 발행 가격 또 하나 풀어볼까요? 풀 수 있겠죠? 자, 액면 금액이 얼마냐? 액면 금액은 10만원인데, 그죠?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4년 후 1원의 현재 가치인데, 땡겨올 때는 뭘로 땡겨와요? 8%로 땡겨오겠죠. 유효이자율로 땡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8%, 10% 아웃. 그러면 4년 후 1원의 현가가 0.7350이 된가요? 0.7350이니까 73,500원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액면 금액의 1원의 현가 73,500원. 땡겨올 때는 뭘로 땡겨와라? 유효이자율. 액면 이자 10만원에 10%면 얼마? 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연금의 정상 연금의 현가 3.3하나 2하나. 맞나요? 3.3하나 2하나. 그러면 33,121원. 토탈은 얼마? 106,621원이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 가격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채 발행 2 챕터 50 갑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표시 나왔나요? 자, 마지막 할인 발행 나왔나요? 할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 안 써도 되겠죠? 앞에서도 했고요. 평가 계정할 때 사채 액면 금액이 얼마? 10만 원. 그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죠.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차감이잖아요.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태생이 무슨 변이에요? 차변. 그렇잖아요? 액면 10만 원, 현금 9만 5천 원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천 원. 태생이 차변이죠. 대변에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수를 달고 가셔야 돼요. 음수를 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은 얼마가 되죠? 9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점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줄쳐요. 액면 금액. 무슨 금액?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나요? 액면 금액이 아니라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오답이었었잖아요. 답은 10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할증이야 이거죠.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0만 5천 원에 발행했죠. 그죠? 액면 금액 10만 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가산해야 돼. 부가 더해서 얼마? 10만 5천 원. 그래서 액면 금액은 10만 원, 발행 금액은 10만 5천 원. 그 밑에 점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가산. 뭐라고요? 가산. 다시 뭐라고요? 가산.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 할인증은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사채 발행비 별표. 자, 사채 발행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채 발행에 따른 재비용은 사채 발행가격에서 직접 차감 줄지세요. 직접 차감.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격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사채 줄치세요.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일치하지만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보다는 줄쳐요.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채 발행비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일치해요. 그러나 사채 발행비가 있다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보다 뭐하다? 크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사채가 액면 금액이 얼마냐? 10만 원이죠. 그런데 발행 금액은 얼마에 발행했느냐? 9만 5천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죠? 5천 원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발비가 들어갑니다. 사발비 2,000원이라고 할게요. 사발비가 뭐예요? 증권회사에 내가 뭐예요? 삥뜯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증권회사가 삥 뜯어요. 됐나요? 사채 발행비 삥 뜯어요. 그러면 자 사채 발행비 얘는 발행가격에서 뭐예요? 차감이 되겠죠. 얼마? 9만 3천 원 되겠죠. 그러면 발행가격이 뭐가 돼요?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도 자 만기에 갚을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 갚아야 돼요? 10만 원. 그러면 9만 5천 원은 빌려서 10만 원 갚나? 9만 3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나? 누가 더 열악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더 열악해요? 9만 5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는 것과 9만 3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는 누가 더 열악하다? 이게 더 열악하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삥을 뜯어가면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보다 뭐하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를 뭐예요? 세게 묻잖아요. 9만 5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느나 9만 3천 원 빌려서 10만 원 갚느나 내가 이자를 뭐예요? 내가 부담하는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물어야 될 이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세게 무니까 유효이자는 시장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돼요? 7천 원 되는 거죠. 얘는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떨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이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유효이자는 시장 금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별 있나요? 사채 발행비는 발행 가격에서 뭐 한다? 직접 차감한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사채 표시이자는 사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에 계산 사용된다. 맞나요? 액면 10만 원 밀렸어. 10% 줄게. 매년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 비용이다.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된다. 아웃. 뭐라고 그랬어요? 액면 금액. 이렇게 오답을 파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된다. 그렇지요. 사채 발행 시 이렇게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유효 이자율이 표시자보다 낮다. 누가 주어예요? 유효 이자율이 표시자보다 낮은 경우는 할증 발행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유효 이자율보다 표시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된다. 다섯 번째,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사채 발행자가 만기 이래 상환할 금액은 발행 금액보다 뭐하다? 크다 이거죠. 자, 할인 발행했으면 제가 95,000원을 발행했습니다. 액면 얼마? 10만원짜리를. 발행 금액은 얼마죠? 95,000원.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얼마예요? 10만원.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할인 발행된 경우 발행자가 사채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보다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발행 금액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죠? 만기에 할인 발행된 경우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발행 가격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발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밑에 2번 18회 기출 문제인데 얘가 좀 어려웠죠.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볼까요? 응용 문제.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계산기 두들 이유가 없어요. 자, 대안은 X 1년도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동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액면 금액 얼마? 100만원. 만기 3년. 자, 액면 이자율은 연 몇 프로? 5%. 매년 말에 지급하고요. 사채 발행비가 2만원 있었고요. 유효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고려된 겁니다. 고려돼서 유효이자율이 8%. 그러면 1번 갈까요? 동사채는 할인 발행 사채입니까? 예스. 왜?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 5%. 그런데 유효이자율은 8%.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다. 됐나요? 2번. 매년 말 지급할 현금 이자는 5만원이다. 액면 금액 100만원에 몇 프로 이자 주겠나요? 100만원 좀 빌려주세요. 매년 5% 줄게. 그러면 매년 지급할 이자는 5만원이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할인 발행일 때는 이자 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자 비용은 뭐 합니까? 증가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지금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니까 95,000원을 빌려서 얼마 갚아요? 3년 뒤에. 얼마 갚아요? 10만원. 그죠? 매년 장부금액이 증가나요? 96,500원, 98,150원. 매년 장부금액이 증가되니까 이자 비용도 뭐예요? 증가. 그래서 여러분 할인 발행일 때는 모두 증가. 장부금액 증가나요? 예스. 이자 비용 증가나요? 예스. 상가격 증가나요? 예스. 그래서 할인 발행은 증가. 맞나요? 오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까요? 5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이 완료가 되면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 금액과 같다. 맞잖아요. 95,000원을 빌려서 만기 얼마 갚아요? 그죠? 10만원을 갚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액면 금액과 같다. 그러면 장부가 액면 금액 얼마? 10만원 갚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굿. 답은 4번입니다. 사채 발행비가 원래 2만원이었었죠.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래. 삥을 문제상에서는 박스에 보니까 2만 원 삥 뜯겼는데 만약에 상채 발행비가 3만 원을 삥을 뜯겼다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물어야 될 이자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이자는 8%보다 낮다, 높다. 높다. 맞아요? 사채 발행비가 얼마였었어요? 2만 원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채 발행비가 3만 원. 그러면 삥을 2만 원 뜯겼는데 3만 원을 뜯긴다면 그죠? 이자를 내가 세게 물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야 될 이자가 더 커진다. 그래서 유효이자는 8%보다 8%보다 높아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내가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유효이자는 8%보다 내가 부담하는 이자는 8%보다 높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사채 발행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51번은 사채이자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4강을 찍었습니다. 사채 발행까지. 그죠? 자, 반드시 2회도 3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